5분 인문학. INFJ의 아이 컨택, 오해와 진실.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INFJ는 누군가의 영혼을 관통하는 듯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이러한 시선을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FJ 성격 유형의 사람들은 내적 세계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로 인해 대화 중에도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 눈빛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INFJ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INFJ는 눈빛을 유지하면서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INFJ의 아이 컨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FJ가 내부에 집중할 때 눈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INFJ는 깊고 복잡한 내면과 심리적인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들으며 내향적 직관력으로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INFJ는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공감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지만 빠른 답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NFJ가 진지하고 매료되는 대화에 참여할 때 일반적으로 정상보다 더 자주 눈을 돌리거나 멀리 바라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이 실제로 더 몰두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을 사용하여 내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비록 그들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INFJ와의 대화에서는 그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의미 있는 대화와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노려보는 것이 아닙니다. INFJ는 사회적인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이를 열심히 실천하려고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눈빛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명히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특히 인터뷰나 중요한 첫 인상을 남길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의도적으로 눈빛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눈빛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INFJ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FJ는 외향적인 감각과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눈빛을 유지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다가 집중을 잃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노려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오해받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INFJ와 상호작용할 때는 그들의 눈빛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들은 눈빛을 의도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들이 편안하게 관찰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과 오해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INFJ의 특성과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INFJ는 사회적인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INFJ들은 자신의 강렬한 시선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INFJ가 자신의 강렬한 시선을 이해하면 필요한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이 편안해지도록 하기 위해 INFJ가 상대방의 눈을 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행동은 INFJ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으며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NFJ들은 다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불편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INFJ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면 그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INFJ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INFJ는 자신의 특성을 인정하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이해와 배려는 서로에게 편안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 INFJ는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편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MBTI에서 INFJ는 외향적인 내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내면의 세계에 몰두하며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때로는 자신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자신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INFJ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빛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치 있는 답변을 생각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INFJ는 일반적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쳐다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쌀쌀맞고 친근하지 않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INFJ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면 상대방은 더욱 민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INFJ가 불편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는 상대방이 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소통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INFJ의 특성과 고민을 이해하며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INFJ는 대화의 주제가 얕을 때 가장 좋은 눈빛을 유지합니다. 사회적 교류에 있어서 INFJ들은 작은 이야기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한 경우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INFJ는 회사 회식이나 가족 모임과 같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대화 주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더 편안한 아이 컨택을 유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편안하게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상상력과 생각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INFJ가 대화 주제에 관계없이 자신의 상상력과 생각에 몰두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들이 완전히 대화에 몰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INFJ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피상적인 대화보다 깊은 대화를 통해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주로 자신의 가치관과 이상에 기반한 의미 있는 대화를 선호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형성하고 목적을 공유하는 것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INFJ들과의 대화에서는 그들의 관심사와 가치관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상상력과 고민에 대한 공간을 제공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나누면 더욱 의미 있는 소통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INFJ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아이 컨택과 대화가 끝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INFJ는 이미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개인적인 세부 사항과 내부적인 사고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주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가 드물지만 발생할 경우에 대부분의 대화는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내부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INFJ는 자신의 감정에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더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부적인 고민, 성취, 경험을 공유할 때는 완전히 개인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종종 대화가 차단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INFJ와의 대화에서는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무리한 질문을 피하고 상대방의 편안함과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INFJ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해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INFJ와의 소통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INFJ는 상대방의 신체 언어를 관찰함으로써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들은 발을 흔들고 있을까? 대화를 마치고 싶어 하는 걸까?
그들은 팔짱을 끼고 있는데 이 주제를 싫어하는 걸까? 그들은 신경이 예민해서 흔들거리고 있을까? INFJ는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데에 있어 외향적인 감각이 근본에 있으므로 이 관찰적인 성향은 항상 무의식적으로 미묘한 신체 언어를 감지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INFJ는 상대방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는 습관이 있으며 상대방이 대화를 즐기는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로 관찰하는 습관은 때로는 그들을 산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상대방의 행동을 주시하느라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죠. 이러한 이유로 INFJ는 실제로는 주변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 눈길을 돌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INFJ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로서 상대방과의 깊은 연결을 위해 미묘한 신호와 신체 언어를 감지하려는 노력입니다. 따라서 INFJ와의 대화에서는 그들의 관찰적인 성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편안함과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J도 상대방의 신체 언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을 더 잘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 INFJ는 직접적인 눈빛보다 주변을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강하고 관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변 시야를 자주 활용합니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직장 내에서 사회적인 모임에서, 심지어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 내에서도 INFJ는 어색한 눈빛 접촉을 피하기 위해 시야 전체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NFJ들은 눈빛 접촉이 권력이나 자신감, 심지어 지배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고 뒤에서 관찰하고 싶어 합니다. INFJ는 특정한 사람에 집중하거나 한 사람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그룹 전체를 고루 관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INFJ와 상호작용할 때는 그들의 관찰적인 성향과 눈빛 접촉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J는 주변 시야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미묘한 신호를 포착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INFJ와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이 눈빛 접촉을 피하거나 주변을 더 많이 관찰하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간의 편안한 대화와 깊은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INFJ와의 대화에서는 그들이 눈빛 접촉을 피하거나 주변을 더 많이 관찰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간의 편안한 대화와 깊은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INFJ와의 상호작용은 그들의 독특한 특성과 성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주변을 더 많이 관찰하고 눈빛 접촉을 피하는 이유는 자신의 안정과 편안함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고루 관찰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INFJ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대화에 참여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